안녕하세요. 이번에 과제삼아 해볼 프로젝트는 민화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라는 걸 보는 순간 이런 주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림 그리는 걸 주제로 선정하게 됐는데요. 따로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 모이지 않았기에 그냥 인터넷에서 퍼져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모아 따로 간결하게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마이너한 장르의 한국 그림 문화라 자료는 별로 없었지만 역시 인터넷은 인터넷이더군요. 찾으니까 다 나오긴 나왔습니다. 우선 민화란 무엇이냐? 조선시대 당시에 평범한 민간인들이 그렸던 그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도 어느 정도 그림의 실력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취향도 제각각이었기에 그리는 방법 자체 또한 다양했다는 특징이 있죠. 외국에서는 이런 점을 꽤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무위키에선 그랬습니다. 그럼 잡설은 그만두고 바로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당시 제가 조선시대 태어나 전주 이씨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평균 기대수명 35세에 불과한 각박한 시대에 민화를 접할 정도로 부유한 선비 집안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라는 취지로 이 영상을 만든 것이기에 전문적인 기술까지는 기대해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체험이니까요. 준비물은 한지, 분체물감, 막대하게, 물학교, 채색필, 면상필, 평필, 먹물, 연필, 모조지, 분재, 분해, 그릇 등등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죠. 이렇게 되면 복잡함은 물론이고 가격면에서도 입문자를 흔히 말해 입구컷 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면 이런 귀찮은 것들은 질색으로 였을 게 뻔하기 때문에 준비물 따위는 단순히 순지와 분체 그리고 물학교, 먹물, 붓 정도만 선정해서 지나가던 돌색에 주문했을 거라 생각하고 네이버에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순지는 2만원, 제가 쓰고 있는 이 채색필, 미나필이라고도 하는 이 붓은 9,000원 정도 했습니다. 이 악교는 6,000원 정도 했고요. 분체 가격은 12세트에서 46,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나마 싼 가격이긴 한데 저처럼 계속 사용해볼 의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낱개로 파는 이 5,000원짜리 분체로 원하는 색상만 주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정확히 어디서 판매하는지는 광고 같기도 하고 시간도 걸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백지, 센스 있는 돌쇠였다면 적당히 두껍고 번짐 없는 순지로 주문했을 겁니다. 순지는 크기가 너무 커서 제가 따로 잘라두게 되었는데요. 취향에 맞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물을 담을 만한 건 마침 집에 있던 이런 김을 먹고 남은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체는 기본적으로 덩어리채로 도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분쇄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저처럼 전문적인 도구가 없다면 그냥 대충 집에 있는 물건으로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님께 등짝 스매시 맞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준비물을 구해오도록 합시다. 자, 분쇄가 완료됐다면 남은 건 소량의 물학교와 분체 합성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번 실수로 물학교를 너무 많이 넣어서 이게 분체인지 아니면 초등학생 때 만들었던 팔레트 속 커피색 물감인지 헷갈릴 정도로 묘한 색이 나온 적이 있어 보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은 적당량만 조금씩 넣어가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귀중한 준비물이었다면 그냥 저처럼 손으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채색 준비 끝입니다. 남은 건 이제 순전히 저의 손발이죠. 참고로 주제는 자유이긴 하지만 민화는 민화만의 특징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만 합니다. 흔히 그림을 그린다 하면 생각나는 극사실주의와는 다르게 민화는 인간 중심적인 특징이 있죠. 오히려 그 특징에 대한 생략 과정 또한 다양하고요.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호랑이라던가 관절이 꺾이고 눈이 지나치게 큰 기괴한 벌레라던가. 우선 저는 대한민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김치를 주제로 삼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리는 김치가 그냥 김치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조상님들도 이제 호랑이 그림에다가 담배도 불리고 갓도 씌우고 안경도 씌우고 해서 아이덴티티를 형성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추를 조금 의인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우선 풍성한 머리숱을 나타내는 배춧잎을 큼지막하게 그려주고요. 정렬을 나타내는 머리띠도 그려주도록 합시다. 큼지막한 눈도 그려주고요.
눈동자도 넣어주고 마스크도 그려줍시다. 요즘 마스크 꼭 착용해야죠. 밑그림을 다 그렸으면 채색도 잊지 말고 해주십시다. 자, 이렇게 마지막 하이라이트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손 따기까지 하시면 이렇게 완벽한 작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글쎄요, 민화라는 게 옛날에는 나쁜 애군을 물리친다는 일종의 부족 같은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제 방 앞에라도 한번 걸어놔 볼까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